강사가 아니라도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이게 뭐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받아 놓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인철이라고 하고 세무사이자 행정사입니다. 저번 시간부터 계속 학원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학원을 개업을 할 때 교육청에 신고해야 되는, 등록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가장 첫 번째 강사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등록할 때는 다음에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등록하라고 이제 법에 되어 있어요. 원장이 누군지, 강사는 누군지, 명칭, 위치, 시설, 설비, 뭘 가르치는지, 교습 과정, 언제 개강하고, 교습비는 얼마나 받고, 학원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뭐 교습비 반환 조건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복붙해서 쓰는 자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하라고 돼 있고, 이 중에 노란색 된 거는 변경되면은 변경 신고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강사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사와 함께 등록하는 내용 중에 여기 5가지는 이 또 잘 보이는데 게시도 하라고 돼 있어요. 몰래 숨겨놓지 말고,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강사 게시표, 교습비 반환 기준, 이런 것들은 게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원장 자격부터 보겠습니다. 원장 자격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원장은 여기 보면은 뭐 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다 되기 때문에 원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강사 경우에는 학력 수준 요건 등이 필요해요. 그리고 원장님이 강의를 안 하시면 아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강의를 하시려면은 당연하게도 강사 자격도 갖춰야 된다. 그러면은 학원은 이제 큰 틀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 입시 관련되는 거, 나머지 이제 평생교육 관련되는 거 2가지로 나눠지는데, 평생교육 관련되는 거는 고졸 이상만 되면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규제가 없다시피 하죠. 그리고 학교 교과 교습학원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문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에서 사립대학을 2학년 이상 수료하면은 동등한 걸로 봐서 학원 강사의 자격은 2년 이상 대학을 다닌 사람, 뭐 이 정도로 해도 됩니다. 물론 교원 자격증 이런 거 있으면 제일 좋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과목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문과 나와서 수학 가르쳐도 되고, 국문과 나와서 영어 가르쳐도 됩니다. 과목에 대한 거는 없어요. 체육과 나와서 피아노 가르쳐도 됩니다. 무슨 과목을 전공을 했는지에 대한 제약은 없기 때문에 그냥 2년 이상 대학만 다니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가지고 꼭 학원이 아니라도 유치원, 또 우리 경비 있죠. 아파트 경비 같은 거, 게임장, 이런 데는 성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하는 업종입니다. 경찰청 성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crime.police.go.kr 접속해서, 요거는 그 강사님이 직접 접속하셔가지고 여기서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외국인 경우에는 이제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 보면 E2 비자라 그러죠. E2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E2 비자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E2 비자를 받아오면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이제 예외적으로 E2 비자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게 필요한데,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은 범죄 경력 조회를 할 때 이제 아포스티유라는 게 필요해요. 아포스티유는 뭐냐 그러면 별거는 아닌데, 외국에서 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위증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국내에서도 조작을 하는데 외국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우리 치면은 뭐 공증 절차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 약간 비슷합니다. 공증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게 진본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가장 흔히 쓰이는 게 이제 아포스티유입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학원에서 보면 강사만 받는데, 사실은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강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사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그랬잖아요. 강사를 등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 범죄 경력 회보서를 발급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데, 강사 말고 예를 들면 뭐 셔틀버스 기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에서도 뭐 서무 일을 본다든지, 강사 말고도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이분들도 다 진구해야 됩니다. 그 교육청에서 달라고 안 해서 그렇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진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진구를 해야 됩니다. 요 다른 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어떤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되게 분쟁이 많았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고 이제 분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 관리소장이라 그러시죠. 관리소장님하고 분쟁이 생겼어요. 옥신각신 하다가 경찰서까지 가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으면 경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과 기록 이런 거부터 이제 떼보잖아요. 두 사람 거를 자기 책상 앞에 놓으니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이는데 본인이야 뭐 깨끗한데 같이 조사받는 그 관리소장님 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보여도 대충 보이잖아요. 약간 멀찌감치. 근데 보니까 성범죄 이걸로 처벌받은 그 전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성범죄 해가지고 뭐 괄호치고 뭐 몰카 뭐 이런 걸로 써놨더래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오셔가지고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법이 이상하다. 어떻게 성범죄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할 수가 있냐 해서 한 10년 된 이야기인데 법을 뒤져봤었는데 법이 희한한 게 경비는 있잖아요. 특이하게 경비업에 직접 하는 경비만 해당이 됐고 어떻게 보면 총괄 대장이 관리사무소장이잖아요. 법의 경비는 직접 경비하는 사람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소장은 성범죄자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유치원이나 학원 경우에는 직접 강의를 하는 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사가 아니라도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뭐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받아 놓으세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라 혹시 사고 터지면 이런 것도 안 받아놓은 게 또 책 잡힐 수도 있으니까 요거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사 말고도. 그 다음에 외국인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 서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원어민 강사 많이 저기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별로 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인력 수입 업체라 그래야 되나요? 그쪽에서 다 하고 특히 E2 비자 같은 거를 받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들을 쭉 다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로 받는 경우는 잘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학원 강사 학원 강사는 게시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 모양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다 법정 양식이 있기 때문에 좀 촌스럽게 생겼지만 이 양식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게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강사는 채용할 때 신고하고 게시하는 거 말고 해임해도 15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본 그 강사 게시표도 수정해서 게시를 해야 된다. 요게 강사의 채용 관련해서 학원업 등록에서 이제 정한 내용입니다. 강사 등록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